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의 그 지적 호기심을 완벽하게 채워줄 새로운 심층 탐구 여정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룰 자료들은 사실 좀 정말 특별하거든요. 마치 그 퓰리처상을 수상한 최고 수준의 탐사보도 기사를 읽거나 아니면 아주 치밀하게 짜인 SF 스릴러를 보는 것처럼 압도적인 몰입감을 줍니다. 맞아요. 저도 처음 이 문서를 분석하면서 정말 소름이 돋을 정도였으니까요. 그렇죠. 오늘 분석할 핵심 자료는 미국 에너지부, 그러니까 DOE에서 발표한 제네시스 챌린지 관리한 심층 문서의 8장과 9장입니다. 네, 이 문서들이 그려내는 세계는 단순하게 새로운 기술이 나왔다 이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네네, 맞아요. 인류가 엑사스케일 인공지능을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미시적인 양자세계부터 거대한 우주의 물리법칙까지 어떻게 통제하려고 하는지 보여주잖아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국가 안보의 가장 깊숙한 곳에 자리 잡은 설계라는 이름의 뇌와 생산이라는 이름의 근육 사이의 그 치명적인 단절을 어떻게 완벽히 봉합해내고 있는지 그것을 파헤치는 것이 오늘 우리의 핵심 미션입니다. 자, 이 거대한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한번 파헤쳐 볼까요? 좋습니다. 오늘 다루는 자료들은 인류가 세상을 이해하고 통제하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재구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문서의 도입부를 보면 현대 물리학의 위대한 성취를 인정하면서도 동시에 그것이 지닌 아주 비극적인 한계를 무너진 바벨탑에 비유하며 시작합니다. 무너진 바벨탑. 아주 시각적인 비유였어요. 네, 우리가 흔히 아는 미시세계, 그러니까 쿼크나 글루온 같은 아주 작은 입자들이 명멸하는 세계를 지배하는 양자역학과 거대한 은하의 움직임이나 블랙홀을 설명하는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 사이에는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공통의 수학적 언어가 없다는 점을 지적하죠. 그러니까 입자 물리학자는 나노미터 단위의 미세한 진동을 연구하고 우주물리학자는 수억 광년에 걸친 공간의 팽창을 연구하는데 이 둘을 하나로 연결할 매끄러운 다리가 아예 없다는 거잖아요. 서로 완전히 다른 언어를 쓰며 소통하지 못하는 바벨탑의 비극이라는 비유가 정말 확 와닿았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문서의 내용을 깊이 들어가 보면 이 학문적인 분열의 비극이 일리노이주에 있는 페르미 국립가속기 연구소나 브룩헤이븐 국립연구소 같은 거대 입자 가속기 시설에서 아주 잔혹한 형식으로 드러나고 있더라고요. 가속기 안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가요? 입자 가속기라는 곳은 본질적으로 빛의 속도에 가깝게 입자들을 가속시켜서 서로 충돌시키는 거대한 기계입니다. 충돌하는 바로 그 찰나에 우주 빅뱅 직후에 극단적인 에너지 상태가 재현되거든요. 네네. 문제는 이때 발생하는 데이터의 양입니다. 센서에서 초당 수 페타바이트의 데이터가 쏟아져 나옵니다. 전 세계 인터넷 트래픽을 합친 것보다 많다는 그 양 말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매일 사용하는 전 세계의 모든 인터넷 트래픽을 하나로 합친 것보다 훨씬 더 방대한 양의 데이터가 단 1초마다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상황을 상상해 보십시오. 1초마다요? 아니, 구리선이나 광케이블 혹은 현재의 저장장치 물리적 한계로는 그 엄청난 데이터를 어딘가로 전송하거나 저장하는 것 자체가 아예 불가능해 보이는데요. 슈퍼컴퓨터들은 이 데이터를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자료가 밝히는 충격적인 진술이 바로 그 지점에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처리하지 못합니다. 못한다고요? 네, 인간의 두뇌는 고사하고 현재 지구상에 존재하는 가장 빠른 슈퍼컴퓨터로도 이 막대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트리거라고 불리는 일종의 아날로그 하드웨어 필터를 가속기에 설치해 두었습니다. 아, 물리적인 필터를요? 네, 이 필터의 역할이 아주 충격적인데요. 데이터가 발생하는 즉시 전체의 99.99%를 허공에 폐기하는 것입니다. 잠깐만요. 99.99%를 발생 즉시 폐기한다고요? 그렇습니다. 과학자들이 미리 설정해둔 조건,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기존의 물리학 공식에 들어맞는 아주 제한적인 0.01%의 데이터만 남기고 나머지는 영구적으로 삭제해버리는 구조입니다. 기존 이론의 범주를 벗어나는 데이터는 저장할 공간도 처리할 능력도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1만 조각짜리 거대한 우주 퍼즐을 맞히려고 상자를 열었는데 시작하기도 전에 9,999조각을 그냥 쓰레기통에 쓸어버리고 단 한 조각만 들고 퍼즐을 맞히고 있는 셈입니다. 아주 적절한 비유네요.
만약 그 버려진 9,999조각 속에 우리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암흑물질의 결정적인 단서나 차세대 양자 컴퓨터를 완성할 완전히 새로운 입자의 흔적이 섞여 있었다면 어떨까요? 우리는 기계적인 처리 능력의 한계 때문에 매초 우주의 진실을 스스로 걷어차버리고 있었던 거네요. 문서에서 미국 에너지부가 제기하는 문제의식도 정확히 그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제네시스 챌린지 15번과 16번을 통해서 이 맹목적인 데이터 학살을 멈추기 위한 극단적이고 혁신적인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어떤 해결책이죠? 데이터를 먼 곳에 있는 대규모 클라우드 서버로 보내서 분석하는 기존 방식을 아예 포기합니다. 대신에 가속기의 입자 충돌 센서 바로 밑바닥에 초저지연 에지 인공지능, 즉 뉴로모픽 칩을 물리적으로 이식해버립니다. 현장에 바로 심어버리는 거군요. 맞습니다. 입자가 충돌하는 10억분의 1초, 즉 나노초 단위의 찰나를 현장에서 곧바로 포획하기 위해서죠.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 이 인공지능의 역할입니다. 10억분의 1초라니 인간의 감각으로는 가늠조차 안 되는 짧은 순간이네요. 제가 문서에서 흥미롭게 본 부분도 바로 그거였어요. 이 에지 인공지능이 단순히 데이터를 빠르게 압축하는 게 아니라 데이터를 바라보는 기준 자체를 바꾼다는 점이었어요.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자료에 보면 LSM으로 시작하는 복잡한 표준 모형 수식이 등장하잖아요. 과거에는 인간이 만든 이 수학 공식에 맞는 데이터만 걸러냈다면 이제는 인공지능이 인간의 낡은 공식에 얽매이지 않고 비지도 학습을 통해서 스스로 기이한 궤적과 패턴을 찾아낸다는 거죠. 네, 바로 그 지점입니다. 인간이 놓치고 있던 미지의 현상을 0.001초 만에 낚아채는 일종의 지능형 진실 채집기 역할을 하는 거네요. 아주 완벽한 해석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에지 인공지능이 미시세계에 숨겨진 데이터를 현장에서 구출해내면 그 데이터는 프론티어나 오로라 같은 최상급 엑사스케일 슈퍼컴퓨터로 전달됩니다. 그 거대한 슈퍼컴퓨터들이요. 네, 이 슈퍼컴퓨터들은 다중스케일 물리학 융합 파운데이션 모델이라는 거대한 지능형 엔진을 구동합니다. 이 모델의 역할은 양자 단위의 미세한 스핀 변화가 1m 크기의 거시적인 초전도체 자석에서 어떤 연력학적 성질로 발현되는지를 중간에 수학적 단절 없이 한 번에 추론하는 것입니다. 엔드투엔드 방식으로요? 맞습니다. 엔드투엔드로 단번에 연결하죠. 마침내 미시세계와 거시세계를 잇는 번역기가 탄생한 것입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이게 다 무슨 의미일까요? 이런 엄청난 기술이 도대체 우리 현실에서 어떤 의미가 있을지 말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죠. 문서를 깊이 읽어보면 이 모든 게 단순히 노벨 물리학상을 받기 위한 순수 학문적 목표가 아니더라고요. 이 문서를 작성한 주체들은 이것을 전적으로 우주의 무기화 혹은 물리법칙의 산업화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네, 그 부분이 아주 노골적으로 드러나 있죠. 예를 들어 양자 컴퓨터를 만들 때 타국 연구진들이 수백만 번의 시행착오를 겪으며 큐비트를 조립해 볼 때 이 인공지능은 어떤 원자를 어떻게 배열해야 완벽한 양자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지 단숨에 역설기에 낸다는 겁니다. 게다가 꿈의 에너지라는 핵융합 발전의 최대 난제도 이 기술로 해결한다고 명시되어 있던데요. 네, 핵융합로, 즉 토카막 내부에는 수억 도에 달하는 플라즈마가 존재합니다. 이 플라즈마는 극도로 불안정해서 거친 난류를 일으키며 분개하려 하는데요. 통제하기가 엄청나게 어렵잖아요. 맞습니다. 이는 입자물리학과 거시적인 유체역학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지극히 복잡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새로운 다중스케일 물리 인공지능은 플라즈마 내부의 미세한 전자단위 움직임이 전체 자기장에 미치는 영향을 실시간으로 계산해냅니다. 실시간으로요? 네, 플라즈마가 분개하기 0.1초 전에 모든 예측을 끝내고 자기장의 형태를 스스로 비틀어서 플라즈마를 다시 안정화시키는 겁니다. 플라즈마가 무너지기 0.1초 전에 인공지능이 지금 자기장이 붕괴될 텐데 당장 이쪽 자기장을 비틀어서 막아! 하고 제어한다는 거잖아요. 우주의 기원을 조율하는 신의 치트키 같네요. 아주 강력한 치트키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야기가 끝이 아닙니다. 이 거대한 지능형 물리학의 틈새에서 국가연구소나 거대 빅테크 기업들도 해결하지 못한 3대 맹점들을 파고들어 막대한 수익을 창출하는 B2B 딥테크 유니콘 기업들이 등장합니다. 자료에서는 이들을 가리켜 창조주의 언어를 상업화하는 자들이라고 부르며 세 가지 핵심 비즈니스 모델을 소개하죠. 청취자 여러분이 명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제가 하나씩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유니콘부터 살펴보죠. 첫 번째 유니콘은 초공간 데이터 증류 컴파일러를 서비스하는 기업입니다. 가속기나 우주 망원경에서 뿜어져 나오는 비정형 우주 데이터를 일반 인공지능이 쉽게 소화할 수 있는 텐서라는 수학적 형태로
압축하고 이것을 다시 유연한 하드웨어 언어인 FPGA 포맷으로 단 1초 만에 변환해줍니다. 와, 1초 만에요? 일종의 우주적 요금소 역할을 하는 것이죠. 우주적 요금소라. 전 세계의 어떤 연구소든 가속기나 천체망 환경의 데이터를 제대로 활용하려면 무조건 이 기업의 소프트웨어 요금소를 거치면서 통행료를 내야 한다는 거군요. 그럼 두 번째 유니콘은 어떤 곳인가요? 문서에는 메타 온톨로지 다중 스케일 오라클이라고 아주 복잡하게 적혀 있던데요. 용어가 다소 난해하지만 원리는 명확합니다. 양자물리학자들이 미시세계를 계상할 때 쓰는 해밀토니안이라는 수식 포맷과 항공우주나 기계 엔지니어들이 거시적인 다리의 강도나 비행기 날개를 설계할 때 쓰는 유한 요소 해석 포맷이 있습니다. 완전히 다른 분야의 언어들이네요. 문제는 이 두 가지가 완전히 다른 철학을 가진 수식이라 서로 호환이 안 된다는 점입니다. 이 유니콘은 이 둘 사행을 100% 무손실로 번역해주는 만능 번역기를 만들었습니다. 아, 끊어진 바벨탑을 이어주는 번역기군요. 맞습니다. 마치 양자역학의 추상적인 시를 거시공학의 엄격한 조립 매뉴얼로 완벽하게 번역해내는 것과 같습니다. 이를 통해 보잉이나 듀폰 같은 거대 기업들은 분자 단위에서 새로 개발한 신소재가 실제 거대한 비행기 엔진의 열기를 어떻게 견뎌낼지 한 번에 시뮬레이션 할 수 있게 됩니다. 양자역학의 시를 공학의 매뉴얼로 번역한다. 정말 기가 막힌 비유네요. 그리고 세 번째 유니콘은 영지식 글로벌 물리연합 원장입니다. 네, 이런 다중 스케일 시뮬레이션을 한 번 돌리려면 수백억 원의 슈퍼컴퓨터 비용이 드는데 이 비용의 진입장벽을 깨버리는 비즈니스 모델이죠. 전 세계 대학과 기업들을 각자 계산한 물리 시뮬레이션 결과값을 암호화해서 글로벌 원장에 공유하잖아요. 이때 영지식 증명, 즉 GKP 기술을 써서 자신의 핵심 기술인 지식재산권은 완벽하게 숨긴 채로 결과값만 공유하고 누군가 그 데이터를 쓰면 토큰으로 비용을 지불받는 거더라고요. 정확합니다. 내 지식재산권은 지키면서 필요한 우주의 데이터 조각만 사고 팔 수 있는 이른바 글로벌 물리 엔진의 다크 나스닥인 셈이죠. 자,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전반부의 내용이 대자연과 우주를 정복하는 이야기였다면 이제 장면을 전환해 보겠습니다. 3부, 사이버 물리 시대의 절대 안보로 진입하는데요.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지죠. 맞습니다. 미국 정부가 대자연을 상대로 겪었던 이 번역의 한계와 바벨탑의 문제가 점원 우주가 아니라 바로 미국 국가 안보의 심장부인 무기 생산 공장 내부에서도 똑같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저를 세게 때렸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제국 내부의 가장 큰 적은 외부의 강대국이 아니라 미국 내부의 지독한 관료주의와 시스템의 단절이었습니다. 문서는 이 상황을 국가 시스템의 뇌와 근육의 마비라고 진단합니다. 최고의 무기를 설계하는 연구기관, 즉 뇌에 해당하는 곳과 그것을 실제 금속으로 깎아내는 생산기관, 즉 근육 사이에 정보와 물리적 교류가 완전히 차단된 완벽한 에어갭이 존재해왔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죠. 이 부분에서 로셀라모스 국립연구소와 텍사스의 판텍 조립 공장의 일화가 등장하는데 이게 정말 극적입니다. 네, 그 텍사스 공장 일화 말이죠. 로셀라모스의 천재과학자들이 슈퍼컴퓨터로 엄청난 시뮬레이션을 돌린 끝에 미사일 턴두의 곡면 각도를 0.01도만 조정하면 폭발 효율이 5% 상승한다면서 완벽한 차세대 핵탄두 도면을 그려냅니다. 이론상으로는 완벽했죠. 그런데 1급 기밀 도면이 텍사스의 판텍 공장으로 넘어가면 현장의 엔지니어들은 절망에 빠집니다. 슈퍼컴퓨터 안에서는 완벽하겠지만 우리 공장에 있는 낡은 밀링 머신으로 이 티타늄을 깎으려면 마찰열 때문에 온도가 섭씨 800도까지 치솟고 결국 티타늄이 휘어버려서 도면대로 깎는 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렇게 제조 불가 판정을 내리는 겁니다. 그게 바로 현장의 아날로그적인 물리적 현실인 겁니다. 설계자는 공장 기계의 노후화된 진동이나 열팽창 같은 연력학적 한계를 전혀 알지 못하고 반대로 현장의 작업자는 설계자의 고도의 양자역학적 의도를 이해할 방법이 없습니다. 소통이 아예 안 되는 거네요. 자료에서는 이 끔찍한 소통의 부재를 벽 너머로 던지기라는 문서 기반의 핑퐁 게임으로 묘사합니다. 도면이 공장으로 갔다가 반려되어서 다시 연구소로 돌아오는 과정이 수없이 반복되면서 무기 하나를 업데이트하는데 수십 년의 시간과 천문학적인 세금이 낭비되었다는 것이죠. 맹렬히 추격하고 있는데 말이죠.
물론 이 문서는 국가 간의 패권 경쟁 관점에서 서술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 정치적 내용보다는 이들이 직면했던 설계와 제조의 시스템적 단절이라는 본질적인 문제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동의합니다. 더 큰 그림과 연결해 보면 이 끊어진 신경을 어떻게 봉합할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여기서 제네시스 챌린지 23번이 등장하죠. 인터넷조차 연결할 수 없는 최고 보안 시설에서 설계와 생산을 강제로 융합하는 대수술이 시작되는 거군요. 이 대수술의 핵심 방안은 바로 인공지능 구동 엔터프라이즈 트윈입니다. 이제 로스엘라모스의 설계 인공지능이 새로운 무기를 디자인할 때 단순히 위력이나 공기역학적 성능만을 최적화하지 않습니다. 그럼 무엇을 더 개선하는 거죠? 텍사스 판텍 공장에 있는 수백 대의 기계들이 가진 물리적 한계, 진동 수준, 현재의 마모도 같은 수천 개의 제조 제약 조건이 이미 인공지능 내부의 물리 제약적 대리 모델로 학습되어 있습니다. 현장 상황을 다 알고 있다는 뜻이네요. 네, 그래서 인공지능은 설계 과정에서 이 곡면 디자인은 현재 판텍 공장 3번 밀링 머신의 상태로 깎아낼 때 99.9%의 수율을 보장할 수 있다는 제조 가능성까지 폐쇄루프 내에서 단 0.1초 만에 최적화해버리는 것입니다. 0.1초 만에 텍사스에 있는 공장 기계의 떨림까지 계산해서 도면을 그린다니 정말 놀랍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의문이 하나 생깁니다. 최고 수준의 보안 때문에 두 기관 사이는 물리적으로 인터넷이 차단된 에어갭 상태라고 하셨잖아요. 선이 다 끊어져 있는데 어떻게 0.1초 만에 이 방대한 데이터를 동기화할 수 있는 겁니까? 바로 그 지점에서 데이터 오케스트레이션과 무결성 보존의 혁신이 일어납니다. 원본 도면 전체를 통째로 주고받는 무식한 방식이 아니거든요. 통째로 보내는 게 아니라고요? 이 시스템은 오직 암호화된 형상 변화 벡터, 즉 델타라고 부르는데 기존 설계에서 변경된 차이값만을 추출합니다. 그리고 이 미세한 벡터 데이터만을 양쪽의 디지털 트윈 사이에서 빛의 속도로 동기화하는 것입니다. 설계소에서 선 하나만 변경해도 공장에 필요한 티타늄 발주량부터 조립 라인 작업자의 매뉴얼까지 수백만 개의 연관 데이터가 도미노처럼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됩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자는 동안 스마트폰의 운영체제가 밤새 iOS 업데이트를 받고 아침이면 버그가 고쳐져 있잖아요. 지금 이 문서가 말하는 파급 효과는 국방 방위의 핵심인 거대한 물리적 하드웨어라 무기조차도 소프트웨어처럼 빠르고 유연하게 눈에 보이지 않는 속도로 진화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네, 자료에 따르면 W87-1 탄도 같은 차세대 무기 개발에서 발생하는 제작업이 거의 0에 수렴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더 중요한 건 이 기술이 국방에만 머물지 않는다는 점이죠. 스페이스X의 차세대 로켓, 로키드 마틴의 전투기, 포드의 전기차 조립 라인, 그리고 첨단 반도체 파운드리까지 민간 산업 전반으로 폭발적으로 스피로버되며 인더스트리 5.0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미국의 다시금 글로벌 제조 패권을 탈환하는 다중 스케일 제국주의의 서막인 셈이죠. 이 엄청난 사이버 물리혁명의 한복판에서도 철온성 같은 보안망과 아날로그 기계의 한계를 부수는 세 가지 유니콘 기업들이 또 등장합니다. 에어갭과 쇳가루의 틈새를 장악하는 기업들이죠. 네, 첫 번째는 에어갭 GKP 동기화 미들웨어 기업입니다. 군사시설은 클라우드를 쓸 수 없는 완벽한 폐쇄망이잖아요. 이 기업은 단방향 다이오드와 영지식 증명을 결합해서 도면 데이터는 1바이트도 유출하지 않으면서 오직 이 설계가 현재 기계로 가공 가능합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yes, no 파라미터만 0.001초 만에 교환합니다. 두 번째 유니콘은 제가 문서를 읽으며 가장 흥미로웠던 곳인데요. 물리제약형 DFM 레드팀 오라클입니다. 쉽게 말하면 기계 옆에 붙어있는 인공지능 공장장입니다. 인공지능 공장장이라 재밌는 표현이네요. 설계실의 인공지능이 여기 두께를 0.01mm만 줄이면 미사일 속도가 5% 빨라집니다 하고 도면을 던지면 공장 바닥에 있는 이 엣지 오라클이 아날로그 팩트를 들이밀며 반박합니다. 네 계산은 수학적으로 맞지만 지금 우리 공장 3번 기계의 노후화된 떨림과 금속의 팽창 계수를 대입하면 그렇게 깎다가 무조건 부러져 하고 말이죠. 설계 인공지능의 거만한 도면을 기각하고 우회안을 제시하는 거군요. 맞아요. 인공지능의 환각에 맞서 현실 기계에 연력학적 팩트를 대입하는 수호자 역할을 하는 거죠. 자, 그럼 마지막 세 번째 유니콘은 어떤 곳인가요? 마지막 세 번째 유니콘은 영지식 군수 민수 스피노프 IP 세탁 원장입니다. 국방부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무기 조립용 정밀 인공지능 제어 알고리즘을 개발했다고 가정해보죠.
이 기술을 테슬라 같은 민간 전기차 공장에 팔고 싶지만 그 코드 안에 1급 기밀 설계 데이터의 흔적이 남았을까봐 국방부는 유출을 아예 허락하지 않습니다. 기술의 효용성은 엄청난데 보안이라는 족쇄 때문에 그 혁신을 썩혀둬야 하는 딜레마네요. 바로 그 문제를 영지식 증명 블록체인으로 해결합니다. 살상무기와 관련된 1급 기밀 데이터는 코드에서 완벽하게 영구 삭제, 즉 탈색합니다. 그리고 고효율 인공지능 범용 물리 제어 알고리즘만 순수하게 추출해서 군사 기밀이 전혀 없음을 증명하고 민간에 합법적으로 판매하는 나스닥을 만든 것이죠. 합법적인 기술 세탁 거래소군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페타바이트급 우주의 데이터를 캡처하는 양자 스케일에서부터 미사일과 자동차를 깎아내는 거시적인 공장 바닥까지 하나의 거대한 인공지능 신경망으로 연결되어가는 미국의 다중 스케일 제국주의를 함께 지켜봤습니다. 상상 속의 설계가 현실의 제약을 인지하고 현실 기계의 떨림이 설계를 실시간으로 교정하는 완벽한 유기체적 융합이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이런 초연결 지능형 트윈을 구축한 조직과 그렇지 못한 조직의 격차는 앞으로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벌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며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여러분이 몸담은 산업이나 일상 혹은 투자하는 기업들이 이 거대한 제조업과 물리학의 지능형 융합 속에서 어떤 영향을 받게 될지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깊이 고민해 볼 만한 화두죠. 오늘 이 여정을 마무리하며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천재 과학자의 직관이나 오랜 경험을 가진 장인의 손끝 기술을 인류 최고의 가치로 여겨왔습니다. 하지만 인공지능이 우주의 물리법칙부터 공장 기계의 미세한 떨림까지 0.1초 만에 완벽하게 시뮬레이션하고 통제하는 세상이 온다면 인간의 그 자랑스러운 직관과 경험은 과연 어떤 가치를 갖게 될까요? 아니, 그 완벽해 보이는 기계의 계산 속에 우리가 아직 발견하지 못한 치명적인 물리적 오류가 숨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알아차릴 수조차 있을까요? 정말 섬뜩하면서도 핵심을 찌르는 질문입니다. 여러분의 머릿속에 이 기분 좋은 지적 자극과 물음표가 계속 맴돌기를 바라면서 오늘 우리의 심층 분석 여정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호기심을 완벽하게 채워줄 여정에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